자, 이번 시간에는 출발 교통진단, 타이어와 함께 자동차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이제 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그 가짜 싸구려, 가짜 휠이 많이 유통이 된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내용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그 휠이 뭐고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네, 휠의 그 림 부분과 타이어 비드 부분이 결합이 돼서 공기압 타이어가 구성이 되고요. 예. 그 타이어에 장착할 때도 림을 호브에 장착시켜서 타이어를 지지하기 때문에요. 림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 타이어는 공기압 쿠션이 있지만 림은 차량 무게는 기본이고요. 탑승자와 짐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어떠한 중장에도 절대 변형이 돼서는 안 되는 특성이 있고요. 예. 또 과적을 하고 노면이 울퉁불퉁해도 구동력과 제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예. 타이어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타이어, 즉 예. 피곤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체로 만약에 비교해본다면 뼈가 휠에 해당이 되고 살과 가죽이 타이어가 되는 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휠은 자동차에서 사람으로 하면 이제 뼈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강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재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제가 뼈로 비유한 것은 근육을 받쳐주는 게 바로 골격인 것처럼요. 예. 타이어도 강도 높은 휠이 무거운 하중을 더 지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강하면서도 가볍고 또 밸런스가 잘 맞을수록 고품질로 평가되는 휠은요. 소재에 따라서 철로 만들어진 스틸 휠과 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알루미늄 휠, 그리고 마그네슘 합금으로 만들어진 마그네스 휠 등 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알루미늄 휠은 깔끔한 디자인에 가벼운 특성까지 있기 때문에 승용차에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스틸 휠보다 비중이 3분의 1 정도로 가벼워서 차량 연비 및 가속 성능과 순간 가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 또한 열 전도 효율까지 좋기 때문에 브레이크에서 발생되고 있는 열을 빨리 발산시켜주고 있고요. 또 브레이크의 제동 성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요. 버스나 트럭 타이어처럼 타이어가 커질수록 제동 때 발생되는 브레이크 드럼 내의 열이 림을 통해서 타이어 비드 쪽으로 빨리 전달되면서 온도를 급상시켜주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예. 하지만 충격 흡수도 스틸에 비해 3배 정도 높기 때문에 승차감도 향상해주고 또 좋은 구두처럼 외관을 미려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좀 비싸더라도 선호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예. 그럼 좀 전에 이제 휠이 가벼워지면 연비 좋아지고 가속 성능, 승차감도 좋아진다 하셨는데 네. 어느 정도나 좋아집니까? 네, 휠을 알루미늄 제품으로 바꾸는 이유는 말씀드린 가속성, 연비와 승차감 등 자동차의 종합적인 성능 향상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자동차 운동성을 급격히 높이기 위해서는요. 스프링 하부 중량 경량화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모래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뛰는 것과 발에 차고 뛸 때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프링 하부 중량이 크면 차체 충격이 커지는 도로 요철에 늦게 반응하게 되고 그래서 차량이 요란스럽게 움직이고 떨게 되는데요. 대략 휠에서의 1kg 정도의 차이는요. 자동차가 달릴 때의 무게 차이는 15에서 20kg 정도로 이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수치상 4개의 휠에서 얻게 되는 무게 감소 효과는요. 최소 160에서 180kg 정도가 된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알루미늄 휠 가격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던데, 네네. 이 가격에 따라서 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알루미늄은 크게 샘물을 부어서 붙인 붕업 방식의 주조품과요. 또 두드려서 만든 단조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예. 단조품은 두드리기 때문에 주조품에 비해서 조직이 치밀하고 또 기공 내에 불순물도 적고 무게를 더 줄이는 얇은 강도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이점이 있습니다. 예. 수입품의 경우 성능이 좋은 단조품은 휠 한 개에 약 한 85만 원 정도로 매우 고가에 팔리고 있고요. 예. 일부 국산 제품도 휠 하나에 250만 원 상당 정도를 하니까 타이어를 빼고도 한 세트에 1,000만 원 선이니 고가 부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모양만 흉내낸 저가 짝퉁 가격대는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진품 대비 5배 정도가 싼 편입니다. 예. 문제는 이러한 저가형은요. 대개 주조품인데도 단조라고 허위 표시하거나 또는 안전시험에 통과했다는
소비자를 이렇게 속이면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싸면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 안전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요. 방금 제 네. 단제품, 주제품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고 또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정해진 시험법은 자전거 휠을 형성한 살과 비교할 수 있는 스포크를 약 13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높이 230mm에서 594kg 정도의 무게를 떨어뜨려서 스포크가 이제 변형이나 파괴 상태를 보는 건데요. 예. 타이어의 최고 속도처럼요. 휠에도 이런 강도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무게도 휠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품, 단제품은 충격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흔적이 남지 않는 데 반해 저가 제품의 경우는 약 30% 정도에서 충격으로 파손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요소가 컸다. 이런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예. 물론 저가형이라고 해서 다 나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휠을 고르실 때는 스포크 형상이 촘촘하고 또 여러 개라면 분명 하중이나 충격도 고르게 분산시키는 능력과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요. 거의가 타이어 안쪽으로 깊이 들어가서 자리한 이런 스포크 형식 타입이 강도가 대부분 높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봤을 때 휠 안쪽, 바퀴 안쪽으로 디자인된 스포크 제품의 경우는요. 그만큼 안전도가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리고 주제품은 안쪽이나 바깥쪽에 글씨가 이렇게 인쇄한 것이 튀어나와 있는데 반해요. 두드려서 가공되는 단제품에는요. 글씨가 반대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고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요. 복잡한 구조일수록 일제 가공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2, 3개를 서로 용접해서 볼트로 체결해서 안전폰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단조인데요. 그런데 짝퉁 휠에서는 실제로 한 덩어리면서도 마치 투피스나 쓰리피스인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볼트를 형식적으로 끼워놓고 모양만 만든 제품이 있기 때문에 구매 때 이 점도 유념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전에 여쭤봤는데 이 단제품, 주제품이라는 건 만드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이제 쇠를 예. 강도를 높여서 여기 망치나 이런 예. 걸 두들기는 주는 거 하고 예. 그냥 붕어빵 밀가루를 물에 이제 부어서 그냥 그 형상만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단제품은 두드리고 예. 그래서 이제 고가품 명품에 대한 명신도 예. 사실은 휠에 대한 부담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짝퉁 휠은 고급 브랜드를 형상만 본떠다 보니까 주제품이 단제품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고 예. 이것도 다시 성능 과신에 따른 위험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대장장이 손길을 맞는 것과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주제품은 겉보기는 같아도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는 단점 때문인데요. 수타 짜장 면발이 더 쫄깃하고 질긴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굵기를 수타면하고 똑같이 뽑았다고 해서 이런 식감을 낼 수 없는 것이 곧 잘 끊어지기 때문이고요. 이는 또 예. 동일한 충격에도 깨지는 휠로 전락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타이어 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했고요.